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주제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나눠볼 주제는 좀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좀 얘기가 커요. 네,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는가? 사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가 알면서도 약간 모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흔히들 뭐 돈의 흐름이 뭐 여지없이 AI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측이라는 걸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할 얘기도 예측이라는 컨셉과 약간 유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측이라기보다 이제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왜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예측이라기보다도 이 거시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도대체 왜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를 갖고 왔고요. 결국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세계의 움직임을 조금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투자자나 뭐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어떻게 보면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어떤 예측의 관점보다도 생각의 관점으로서 나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자.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목은 또 2026년, 2026년 도대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까? 그리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구글, 지금 구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은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AI 버블, 이 버블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버블에 대한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게 될 텐데, 이 버블에 대한 얘기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해보면, 자, 오늘도 주석을 달면서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AI 질서 재편의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지. 그래서 2026년도에도 자본이 대이동할 거고 AI 질서가 재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리스크는 여지없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6년에는 AI 2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막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 지배가 1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AI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팔란티어의 운영체제 진출, 그리고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글의 AI 패러다임 전환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다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은 자본은 그럼 어디로 이동하는가? 우리가 지금 뭐 계속 AI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양자 컴퓨팅 얘기도 크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지금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자본이 명확하게 이렇게 투입되고는 있진 않지만, 26년도에도 충분히 자본이 훨씬, 그리고 기업의 상장하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자본 흐름을 먼저 요약을 해볼게요. 키워드로는 유동성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피크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될지, 그 다음에 실적 중심의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고금리의 끝을 이미 가격에 반영했고요. 실적이 진짜를 가르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여기에는 AI의 카펙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국방 데이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AI의 카펙스를 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성장률이나 실적을 보고, 그다음 국방하고 데이터 섹터의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026년도의 돈의 방향은 뭐 AI의 생산성, 그리고 지정학, 그리고 정부 정책 조합으로 또다시 결정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5년도에도 왜냐하면 비슷했기 때문이죠. 네. 지정학이라고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 발표가 거의 매일 일어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AI의 생산성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AI를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걸 통한 어떻게 보면 예, 결과물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를 함께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엔비디아는 2025년도에 이제 AI 인프라의 핵심 축이었죠. 거의 1위였어요. 지금도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위인 상태죠. 그래서 키워드로는 B, B 270, 그 다음에 NVL 72, 그 다음 블랙웰로 전환을 했고, 데이터 센터 카펙스 중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의 CPU가 더 이상 아니라 AI 경제 전체의 에너지 공급자, 사실 이 공급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서 사방으로 AI 기업들에게 이제 GPU를 뿌려주고 있었죠. 네. 그래서 MS, 아마존, 구글의 카펙스 증가세가 2026년까지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의존성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26년도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업이 더 이상 아니라 그러니까 GPU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거 다시 볼게요. AI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AI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간에 그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엔비디아의 상황처럼 1등을 다시 한번 재탈환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위치를 고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 AI 서버 시장의 모듈화, 그다음 표준화가 아직은 시작되기 이전 단계다. 그러니까 모듈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구석을 나눠 갖는 거죠. 그다음 표준화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어떤 AI 서버 시장에서 무조건 이 서버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표준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진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을 어떻게 하면 지배하는 기업, 그리고 모듈화를 지배하는 기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재평가를 다시 한번 받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25년도에 24년도 때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했었죠. 근데 단순히 핫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AI 운영 체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P를 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하고 민간 여기에 동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팔란티어의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TV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는 데이터, 그리고 업무, 그리고 도메인 지식을 다 묶은 AIP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이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잘하거나 또는 업무를 잘 도와주거나 업무를 빠르게 뭐 처리를 해주거나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 높아서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기술이 조금 부족했죠. 근데 이거를 팔란티어는 세 개를 다 묶는 AIP 워크플로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업화로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 시간을 6개월에서 6주 정도로 단축시켜주는 플랫폼으로 AIP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에서는 2026년 팔란티어를 AI 도입률 가속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평가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역시나 단기 모멘텀보다 계약 기반 장기성, 그러니까 계약을 몇 개나, 그러니까 다른 상업화, 민간 기관과 계약을 얼마나 맺는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도 계속해서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맺는지, 이 장기성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구글입니다. 구글. 네, 구글. 잠자는 공룡이 다시 깨어나다. 네, 검색의 왕이었죠. 그리고 광고 서비스의 왕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미나이 3.0, TPU V6, 그리고 검색 구조를 재편하고 광고 모델을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AI 경쟁에서 처음에는 사실 뒤처진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경쟁이라고 하면은 뭐 모델을 새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모델의 성능이 좋거나 그래서 챗GPT가 사실 AI의 1순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미나이 3가 나왔죠. 그리고 TPU까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는 반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에서 AI 앤서, 그러니까 AI가 대신 답변해주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트래픽 최적화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GCP, 그리고 AI 모델 제미나이 3죠. 그리고 TPU 생태계까지 이 세 개가 함께 맞물려 돌면서 2026년도에 본격적인 반등 포인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구글을 2026년 메가캡 중,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 가장 저평가된 AI 플레이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글이 2025년도에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처럼 뭐 주가가 엄청 빵 뛰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서히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I 버블 논쟁입니다. 자, 버블인가 산업혁명 초기인가? 그래서 카펙스가 폭증하고 있고 GPU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성이 근데 논쟁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AI 논쟁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생산성이 여기에 잘 받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성이 논쟁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00년도 닷컴과의 차이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AI 카펙스가 지나치게 앞서고 생산성,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어떻게 실제로 개발돼서 나오는 것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편 기관에서는 닷컴 버블과 달리 이번에는 수요가 실체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숫자로 찍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숫자로 찍히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2024년도 때부터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도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래서 버블 전개가 아니라 S커브 상단 진입 직전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지금 초입 직전 단계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일부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리스크는 전력 공급, 역시나 전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병목. 그러니까 인프라가 또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력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인프라를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병목이 발생하고, 근데 또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럼에 따라서 지금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경제 정책이 미치는 2026년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을지. 자, 첫 번째로 감세, 그리고 무역 재편, 중국 관세, 그리고 에너지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현재 2기에서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이미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 관련돼서 미국 내 무조건 제조업을 다 총결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 제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 투자 관련돼서 투자가 또 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망은 더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방이나 사이버, 그리고 우주, AI 안보 예산은 이미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그리고 물가 정책 관련해서는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조금 국가와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또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금리, 예, 금리. 금리뿐만 아니라 금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금리뿐만 아니라 금.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반드시 어떻게 보면 신경을 함께 쓰면서 물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을 겪고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그런 정보를 우리가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물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미국 물가 정책에 따른 뭐 지금 취업률이라든지 고용률 같은 거, 그리고 해고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2026년의 금리 정책이 정치 변수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장 전체 변동성을 더 키우는 역시나 변동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4월 달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한번 되게 급하락했었어요. 2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면서 우리의 현금 보유량을 잘 신경 써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이 말하는 26년도의 최대 리스크. 첫 번째, 전력 부족, AI 규제, 그리고 지정학, 그리고 기업 실적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AI 성장의 최대 제약은 전력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AI 기업 실적은 26년도부터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빅테크와 일반 그냥 중소 AI 기업들의 양극화가 될지 아니면 그냥 빅테크 안에서도 양극화가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IMF는 정치 리스크가 자본 흐름의 가장 큰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AI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AI 모델뿐만 아니라 AI 인프라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받쳐줄 물리적, 정치적 기반이 아직도 불안정하고,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정치적 기반은 계속해서 불안정했잖아요. 그리고 물리적 기반은 어떻게 보면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될 물리적 기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한 거에 있어서 불안정함이 주가에 반영돼서 변동성이 앞으로도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자로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방향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도입률과 서비스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들 또는 B2B 기업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화가 되는지가 이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AI 시장은 3단계 사이클을 반복할 건데요. 첫 번째로 AI 인프라 투자 23년도부터 지속해왔고 그리고 AI 운영체제 경쟁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의 실현 이거는 사실 지금도 생산성이 되고 있지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지금 해외 기관이나 뉴스들에서 예측하기로는 2030년까지 생산성 실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다. 그래서 이거를 26년도는 뭐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전환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독립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자, AI 운영체제를 위해선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리고 생산성, 더 높은 생산성을 계속해서 원할 텐데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인프라, 더 많은 인프라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AI 운영체제, 더 좋은 AI 운영체제를 원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반복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그냥 AIP형 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빅테크의 업무와 그다음 팔란티어처럼 AI 프로세스를 다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성향은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인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루는 기업인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다루는 기업인지, 반도체를 다루는 기업인지, 이걸 조금 더 워크플로우나 이런 밸류 체인들을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네, 오늘은 짧게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사유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인간의 욕망과 기술, 정치의 상관관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기술적 진보와 인간의 불안 이 두 가지 두 힘이 끌어당기는 곳인데요. 지금의 AI 투자 열풍은 단순히 테마성 어떤 유행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손에 넣은 구조적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돈이 기술로 이동하는 시대의 심장부가 될 거고요. 장기 투자자는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이 방향성에 투자하는 것들을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그리고 정치, 전력이라는 이 네 개의 축을 제대로 좀 이해하는 사람이 2030년까지의 투자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이런 뭐 또 다른 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AI 데이터 이거 말고 나는 다른 뭐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생각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인이 갖고 계신 철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나만의 철학.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자신이 기업을 고르는 철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다시 한번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세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기르시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로 이 기업 어떻게 보면 국소적인 부분을 보기보다 이 세상을 보는 이 세계를 보는 좀 큰 관점에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거시적인 주제,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 버핏 랩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미니 버핏, 워렌 버핏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